허인서, 타격 능력 성장이 핵심. 2003년 7월 11일 출생, 182cm에 93kg의 허인서는 2022년 2차 2라운드 11순위로 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42게임을 소화하며 타율 2할 8푼, 36개의 안타, 2루타 10개, 홈런 9개, 그리고 32타점을 올렸습니다. 포수로서 기본기가 탄탄하고 어깨가 강한 것이 그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타격 부분에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눈에 띕니다. 1군에서의 타격 모습을 보면 스윙 속도가 빠르지 않아 상대 투수의 공에 맞서는 데 애를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팬들 사이에선 붕붕 스윙이라는 말이 나돌 만큼 스윙이 조금 느린 편이죠. 그는 이번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 믿지만 최소한 팀 평균 타율, 약 2할 6푼 정도는 넘어서야 출전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지만 타격에서도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장규현, 퓨처스리그를 압도한 타격, 2002년 6월 28일생, 183cm에 96kg인 장규현은 2021년 2차 4라운드 32순위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압도적인 타격 성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84경기 동안 타율 3할 7푼 6리, 80안타, 2루타 18개, 홈런 4개, 4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출루율은 4할 7푼으로 5할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10번의 타석에 서면 대략 5번은 출루한다는 뜻이 됩니다. 1군 무대에서 대타로 등판의 안타를 만들어내며 타격 접점 능력과 신속한 스윙 스피드를 갖췄음을 입증했습니다. 퓨처스리그를 제패하다시피 한 성적으로 공격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주요 차이는 수비 부분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인서 선수는 이미 1군 경기에서 뛰어난 송구 능력을 선보이며 주자를 저지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장규현 선수의 수비 능력은 아직 더 검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최재훈 선수가 주전 포수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점차 연령이 높아지면서 백업 포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을 앞두고 허인서와 장규현은 스프링 캠프에서 백업 자리를 두고 긴장감 있는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포수로서의 기본은 갖추었지만 허인서는 수비에서, 장규현은 타격에서 각각 두드러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최재훈 선수와의 협업은 어떤 모습이 될지 팬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수 자리는 팀의 종합적인 수비와 경기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 두 선수의 성장과 경쟁이 팀 전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1군 엔트리에 포수 3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엔트리에 포수 3명 이상을 등록해둔 구단은 KT와 하나 두 팀뿐입니다. KT는 강백호가 주로 지명타자로 기용되므로 포수는 장성우와 조대현 2명이 실질적인 전력이다. 반면 하나는 주전급 최재훈과 이재원을 보유하면서도 젊은 포수 허인서를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경문 하나 감독은 지난 10일 잠실 LG전을 앞두고 허인서를 1군으로 부르며 신호를 보냈다. 허인서는 효천고 졸업 후 2022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11순위로 하나의 선택을 받았다. 당시 그는 고교 최고 포수 유망주로 평가받던 선수였다. 하지만 2022년 1군에서 8경기 출장에 그쳤고 시즌 후 상무에 입대하여 병역 문제를 먼저 해결했다. 이번 시즌 전반기에는 1군과 2군을 오가며 고작 3경기만 출전했다. 6월 10에서 11일 서산 두산과의 퓨처스리그에서 4타석 연속 홈런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드러냈으나 1군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7월 24일 두산전에서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얻기도 했지만 허리 통증으로 빠졌던 이재원이 7월 31일 복구하면서 다시 2군으로 내려갔다. 이번 시즌 4번째 2군 이동이었다. 김경문 감독은 허인서에게 계속 준비를 잘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인서는 다시 김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최재훈과 이재원이 경미한 부상을 안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최재훈은 9일 잠실 LG전 수비 중 충돌로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재원도 허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만약에 닥칠 상황에 대비해 허인서를 불렀지만 김 감독에게는 다른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 감독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화의 차세대 포수는 허인서라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시대를 이끌 포수로 선택한 것이었죠. 그러나 허인서가 주전 포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 감독은 2군에서 아무리 많은 홈런을 치더라도 1군에서는 수비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며 포수로서의 기초에 대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감독은 1군에서 주전 자리를 꿰차게 되면 수비 실수가 나올 때도 있고 좋은 타격도 보이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2군에 있다가 1군에 오르면 투수들도 새롭고 환경이 다르다. 그런데 수비가 제대로 안 되면 다른 포지션보다 포수 자리는 더 큰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현역 선수 시절 김 감독은 뛰어난 포수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허인서에 대해 더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 감독은 퓨처스리그에서도 많은 훈련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화의 훌륭한 주전 포수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화 이글스는 지난 11일 베테랑 포수 이재원의 플레잉 코치 발탁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화는 이재원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높이 평가했고 이재원도 구단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재원은 SK 와이번스 스스지 랜더스를 거쳐 2024 시즌을 앞두고 한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지난 시즌 72경기를 소화한 이재원은 올 시즌에는 98경기에 출전하며 주전 최재훈을 든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2006년 데뷔 후 2025년까지 1596경기에 나서 1144안타 110홈런 640타점 446득점 타율 0.274를 기록한 베테랑 포수입니다. 이재원은 구단 인터뷰에서 잠재력을 가진 훌륭한 포수들이 많습니다. 지도자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라 많이 배우겠습니다. 제가 가진 노하우와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하여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좋은 포수들이 많기에 부상 없이 잘 준비하면 팀이 더 나은 성적을 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플레잉 코치 신분이기에 선수로서도 준비는 하지만 선수보다는 코치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재훈과 함께 포수 라인을 구성할 다른 선수들이 필요해진다. 허인서와 장규현 두 젊은 포수가 바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 허인서는 여수중학교와 효천고등학교를 거쳐 2022년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11순위로 한화에 들어왔다. 지난 6월 퓨처스리그에서 역대 세 번째 4타석 연속 홈런을 기록한 그는 이번 시즌 1군 20경기의 경험을 쌓았다. 삼성과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2루타와 함께 타점을 올리기도 했다. 퓨처스리그에서는 42경기 36안타 9홈런 32타점 17득점을 기록했다. 장규현은 동인천중학교와 인천고등학교 출신으로 2021년 신인 드래프트 2차 4라운드 32순위로 한화에 지명되었다. 1군 통산 18경기에 출장했으며 이번 시즌에는 2경기만 나섰다. 그는 퓨처스리그에서 타격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84경기 80안타 4홈런 44타점 45득점, 타율 0.376을 기록하며 북부리그 타격왕에 올랐다. 군 복무 문제도 일찍 해결했고 나이도 어리다. 이미 한화 팬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주전 포수 최재훈의 자리를 넘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백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손혁단장은 우리 팀에는 최재훈이라는 확실한 기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는 마무리 캠프와 일본 교육리그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독님께서도 두 선수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내년 시즌에는 두 선수의 역할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두 선수에게 주어진 기회일지도 모른다. 20대 초반의 두 젊은 포수는 내년에 어떤 활약을 펼쳐 보일까?